자, 우리 의문론, 여기 제목이 뭐죠, 이게? 이론 완성, 이론 완성, 의문론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론 완성 첫 번째는 이제 통사론 했고, 의문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론 완성,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도 지금, 시험에 나오죠. 형태론하고, 이제 의미 화용론, 요 나머지 요 세 개가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빈번하게 시험에 툭툭툭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작년에 뭡니까? 화용론에서 인플리커처의 문제를 보면은, 인플리커처 그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요거, 이렇게 살짝, 퀘스천이 들어갈 만한, 문제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세 개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니까 그 세 개는 어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냐면은 인투랭 수준에서만 공부하면 돼요. 입문서 수준에서만. 그러니까 인투랭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추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각자 공부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 각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또 혼자 공부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옆에서 다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어, 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 공부하는 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공부할 때 학원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원 안 다니려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또 반대로 무슨 일 할 때 학원에 굉장히 의존하는 스타일이 있죠. 예. 적절하게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 우리가 개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네틱 잠깐 말씀드리면, 포네틱하고 포놀로지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주는 이제 포놀로지가 되는 거죠. 요게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사론보다는 사실은 공부하는 범위가 그 깊지는 않습니다. 통사론은 우리가 이거 투포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몇 년도에 몇 년도까지 이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더 공부하는 범위가 넓은데, 얘는 그냥 얘도 연도에 따라서 이론의 발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되게 짧은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 기본적인 이론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사론처럼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있지 않아요. 한 축, 예, 짧은 연도에서 이루어진 그 강의만 다루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데 반해서 이 의문론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의문론 문제는 좀 어려워요. 예,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를 분석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리를 항상 달고 살지만 그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탄탄하게 잡아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문 현상을 좀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문 현상을 접하는 거 탄탄하게 잡아가는 것은 강의하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잡으시면 되고, 다양한 의문 현상을 좀 접하는 게 중요하죠. 새로운 의문 현상, 내가 모르는 의문 현상이 시험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의문 현상을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그래서 교재에 이게 의문 현상이 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제가 또 추가로 나오는 거 있으면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시험에서 ER 어디에 붙어 이런 거잖아요. ER 어디에 붙는 거야? ER 그거 답이 뭐였었죠? 네, 모음과 컨소넌트 개념이잖아요. 근데 컨소넌트는 잡았는데 이게 모음, 모음의 모음, 컨소넌트 이 대비로 가야 되는데 컨소넌트에 소노런트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지구의 반은 여자예요. 그럼 반은 누굴까요? 이렇게 했는데 답이 어 아줌마. 답은 총각.
지구의 반은 여자면 지구의 반은 남자다 이렇게 해서 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를 못 시키는 거죠. 예. 지구의 반은 여자예요. 그럼 지구의 반은 누굴까요? 머리가 짧은 사람,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틀린 건 아니죠. 예. 뭐 수염 나는 사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고 여자라고 분류를 했으면 바로 남자로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감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감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문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반복하면서 그런 감을 좀 잡는 그런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는 매주 나가니까 그 과제는 잘 올리셔가지고 우리가 카페 주소를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카페 우리가 그 통사론 뭐 지난주에 1월 달부터 올리는 그 카페에다가 계속 올려주시고요. 꾸준히 좀 성실하게 쭉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걸러서 난 요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걸러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조금 곤란해요. 예, 그래서 요거 하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꼼꼼히 다 성실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챕터 1 한번 가볼게요. 챕터 1은 요 이제 이 교재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교재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지금 제가 좀 많이 바꾸려고 해가지고 많이 바꾸려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해서 다 바꿔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몸이 게으르잖아. 몸이 게으르니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프린터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화는 뭐 한 2, 3주 뒤에 그렇게 좀 교재로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AP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AP에 없는 내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의문 현상을 특히 이제 의문 현상이 AP에 많이 제시가 됐긴 했으나 좀 더 의문 현상을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AP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또 이제 AP에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을 좀 달리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네틱스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챕터 1 말고 앞에 이제 교재가 전체 목차는 여기 안 나왔죠. 앞에 보면은 이제 책의 교재가 나오면은 전체 목차가 나올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는 그 전체 목차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전체 목차는 교재마다 다르지만 이 내용 공부의 흐름이잖아요. 통사론도 그렇고 의문론도 그렇고 공부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서랍이에요. 그러니까 서랍을 몇 개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놓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챕터별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잠자기 전에 아니면 왔다 갔다 할 때 챕터 1에 포네틱스였는데 그 포네틱스의 주요 내용이 뭐였었지?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좀 자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공부했던 것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할 때 목차를 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각각 챕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 각각 챕터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 요 포네틱스의 주요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챕터 1의 포네틱스에서 음성학이죠. 여기서는 음성학을 다루는 거예요. 음성학이 어떤 건지를 이제 소제목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의 사운드에 대해서 조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네틱스에서는 주요 한 내용이 2번이죠. 영어의 사운드에 대한 아티큘레이션 어떻게 조음이 되는가 어떤 특징으로 구분하는가 그런 부분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싸그리 긁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둬서 공부하면 되죠. 무게를 둬서 공부하면 주요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공부할 때는 이제 주변적인 것도 다 신경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싹
싸그리 싹싹 다 긁어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핵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보면서 주번적인 거 디테일을 좀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 방법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포네틱은 뭐냐? 포네틱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어렴풋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Physical Description of Actual Sound예요. Human Language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거고 실제 사운드의 물리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요게 가장 키워드겠죠. Physical Description이에요. 물리적인 측면이. 요거를 우리가 통사론 문법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모든 언어에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문법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통사론 측면, 문법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거나 통사론을 공부할 때 그때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를 쓰면은 모든 언어에 다 있는 거. 모든 언어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치? 내가 한국어 쓰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해. 근데 영어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고 완전히 달라. 그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뭔가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이 한국어와 다르구나, 라고 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문법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건 품사예요, 품사. 그쵸? 모든 언어에 명사, 동사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명사, 동사가 모든 인간 언어에 다 깔려 있는데 영어에서의 그 품사의 조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포놀로지지, 여기에. 그러니까 피지컬 모든 인간의 언어에는요. 그냥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물리적인 사운드가 있어요. 그 사운드. 그 사운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떻게 조음해서 소리를 내느냐를 다루는 것이 포네틱이에요. 음성학. 요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 여기에 적용될 포놀로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뭔지만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영문법을 공부할 때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을 공부하듯이 기본적인 포놀로지 영어 소리 문법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개념을 다루는 거예요. 포네틱스. 그걸 이제 물리적인 소리, 즉 여기서 소리를 어떻게 조음하느냐, 그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조음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특징으로 나누는 거죠. 어떤 특징으로 조음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묶어내는 거, 그룹핑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포네틱스에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포놀로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sounds, the way of sounds, 우리가 사용하는 사운드가 특정한 패턴이나 시스템으로, 이게 문법이죠. 우리가 그래마라고 하는 거는요, 뭐 문장을 다루는 그래마도 그래마지만 이 소리를 다루는 그래마도 문법이에요. 이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언어의 문법이죠. 사운드가 그 영어에 맞게, 영어라는 언어의 패턴, 시스템에 맞게 사운드가 조합이 되는 거죠.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런 것들이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조합이 되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조합되듯이 이 사운드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쓰는 사운드가 있지만 각각의 언어에서 그 패턴이나 시스템이 달리 적용이 되니까 그 사운드들이 달리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놀로지고 우리는 의문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요 말을 쓸 거고요. 요거를 포네틱, 포놀로지, 요거를 형용사로 쓰면은 포네티컬, 포놀로지컬 이렇게 쓸 거고, 부사로도 나올 수 있어요.
phonetically, phonologically. 그러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2점 자료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것은 포네티컬한 삐리리다, 포놀로지컬한 삐리리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네틱한 포네틱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이란 말을 많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전사한다는 거죠.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라 라이팅,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라 포네틱한 측면을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쓰는 거, 라이팅 시스템, 라이팅한 측면, 문자를 쓸 때는 알파벳을 쓰잖아요. 알파벳으로 트랜스크립션 하잖아요. 근데 사운드를 트랜스크립션 할 때는 한국어는 뭘로 해요? 한국어는 알파벳 그대로 사용해요. 사운드를 트랜스크립션 할 때 한국의 글자를 트랜스크립션 할 때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소리도 그냥 그대로 한글을 사용하죠. 예.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 한국어는 한국어 알파벳 시스템으로 그렇게 쓰니까 영어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영어는 자 1번에 보세요. 그래핌즈하고 포님즈가 달라요. 자 여기 그래핌즈라는 용어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핌즈가 뭐예요? 그래핌즈는 문자의 최소 단위예요. 예, 문자 그러니까 글자 하나 스펠링 하나하나가 그래핌즈예요. 그 다음에 포님즈가 뭐예요? 소리죠. 자, 요거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핌즈는 문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얘는, 포님은 소리. 소리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과 소리가 같죠? 그쵸? 문자하고 지금 소리가 그대로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발음이 어떻게 나요? 스피릿 하면은 스피릿 하고 소리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그래핌즈하고 문자하고 소리가 같은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2번이 대다수란 말이지. 그래핌즈하고 포님. 자, 요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어만 잡아볼게요. 그래핌즈라만 잡아볼게요. 그래핌, 포님. 그래서 그래핌즈하고 포님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잡아볼까요? should 요거 발음이 어떻게 나요? 예, should 이렇게 나죠. should 이 철자대로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모음이 영어의 모음이 몇 개냐? 다시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영어의 모음이 몇 개예요? 영어의 모음 몇 개? 아직 다 못 외웠구나. 네? 영어의 모음 절대 아에우에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개 아니고요. 그건 철자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전공자가 아니면 전공자라도 이 음성학이나 음운노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면 그냥 아에 이에 오죠. 아에 이에 우 맞죠? 아에 이에 오 하여튼 그 철자로 아에 이 오 우 이거 5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음성학 전공자들 그냥 대충 그냥 열심히 안 한 전공자들도 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사운드를 뭘로 지금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핌즈로 일치시킨 거죠. 예. 이건 철자지 철자 스펠링이죠. 우리는 영어는 철자와 소리가 무지하게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should를 봐도 여기 지금 철자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6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운드는 3개로 이루어진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핌을 사용하지 않고 뭐 할 때? phonetic transcription 할 때 그래핌을 사용하지 않고 phonetic transcription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소리를 연구하는 거니까 소리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기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말은 철자 사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철자 사용하지 않고 그럼 뭘 사용해야 돼요?
철자 사용하지 않으면, 영어에 A, B, C, D 이런 철자 사용하지 않으면 뭘 사용해야 돼? 예, 음성 기호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사용해요?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을 위해서는 포네틱 알파벳을 별도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포네틱 심볼들을 우리가 다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이유 발음의 각각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이런 거 여기에 철자 T 모음 이거는 어떻게 소리 나요? 이게 철자를 옆에다 갖다 놓고 이 철자는 아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런 사람 태반입니다. 예, 진짜 많아요. 나는 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맞는 건 아니죠. 예,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철자와 발음은 명확하게 괴리가 너무 심해요. 영어는. 그래서 지금 포네틱 알파벳,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포네틱 알파벳으로 우리는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미 영어 우리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래픽 용어니까 잡아두시고요. 이미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영어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지금 컨소넌트 포네틱 심벌 이 부분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한번 쭉 올려보고요. 저 자음만 한번 보세요. 총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이게 할게요. 총 24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철자하고 동일하게 쓰지만 얘네들은 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발음 기호고, 발음 기호를 표기할 때 요렇게 표기하거나 요렇게 표기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네, 반드시. 물론 교재에서 저도 지금 교재에 그렇게 좀 쓰긴 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쓰기도 해요. 요렇게 쓰기도 하나 우리는 답안에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요렇게 쓰셔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 차이는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죠. 얘는 물리적인 소리를 쓸 때 그 가까로다 집어넣어야 돼요. 물리적인 소리.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소를 나타낼 때, 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리적인 소리와 음소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이따 나중에 할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면 물리적인 소리예요? 아니면은 추상적인 소리예요? 응? 우리가 여기에 24개를 표기할 때 자음 24개를 표기해가지고 표기할 때 트랜스크립션 할 때 요거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위에 거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얘네들은 다 음소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소적인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위에 거를 쓰는 거죠. 물론 나는 이 음소를 물리적인 소리로도 그냥 동일하게 내. 그럼 나는 물리적인 소리라고 얘네들이 나는 것을 표기하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표현을. 자, 그래서 24개 잡아두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우리가 시험 보는 용도로요. 이 음성학을 공부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교실에서 발음 지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어떻게 조음이 되고,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제가 소리 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볼 테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잘 내고 있는지만 잘 봐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 내는 것 같고요. 특히 얘네들 이렇게 세 개로 뽑아낼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 세 개의 사운드 잘 구분하지 못하고 내는 거죠.
얘네 세 개 사운드가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지읒으로 표기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개 사운드의 구분이 잘 안 되죠. 얘네들은 영어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소리로 구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교사로서 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뭐 에? 또 발음이 어려운 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W? 다른 건 없죠. 얘요? 이거를 왜 잘 못 내요? 아, 그래요? 이걸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걸 애들이 잘 못 낸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 할 때 여기서 우 사운드가 있는데 question 이렇게 해서 발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발음을 안 낸다는 거죠.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고 있는 거지. 그치? 예. 요거는 그냥 우 사운드로 나는 거니까 그 사운드 자체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안 내는 거죠. 예. 어? 이 발음? 번데기? 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 없으니까 어렵긴 한데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어? 이빨 사이에다가 혓바닥 두고 뜨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어, 그런가요? 네. 그치, 그치.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때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발음 기호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음 차이를 잘 정리하. 이 지금 자음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AP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괄호 해놓는 거 있잖아요. 이 괄호 표기는 일반적으로 괄호가 없는 표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런 표기를 사용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학교에서. 이런 표기 선호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단 말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출제 들어가면은 이런 표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좀 잡아두자. 이거는 되게 흔하죠. 어, 이 사운드는 되게 흔하고, 그 다음에 R 사운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것이 맞으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음 몇 개라고요? 예, 24개입니다. 그 24개는 지금 다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써낼 거고요. 이게 부드러운 버전이 아닌 거잖아, 그치? 딱딱 끊기는 버전이죠. 지금 한참, 자, 그 다음에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은 아에우에오 5개가 아니라 모음은 영어에서, 자, 이 영어는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영국 영어 아니고요. 물론 영국 영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스코티시도 나오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다 나오는데 미국 영어, 정통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모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이중모음부터 보면은 이중모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이 몇 개 있어요?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12개. 그렇죠. 12개. 예. 12개, 3개. 그래서 15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건 슈아 사운드는 모음에 자기 음가를 가진 모음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게? 슈아 사운드는 자기 음가를 가진 모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자기 음가를 가진 모음들이 약화될 때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음가를 갖는 고유한 모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1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슈아 사운드 잘 그 지위에 대해서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모음, 우리가 발음 지도와 관련해서
모음은 정말 어렵죠. 예, 모음은 정확하게 이 두 개 차이 어떻게 내는 건지, 이 세 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발음 지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발음 내는 방식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내는지, 얘네들 어떻게 내는지 잘, 예,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는 방법은 우리가 이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표기법을 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 왜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 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길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텐스 바울이기 때문에요.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중모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14개, 슈어 사운드까지 합쳐서 15개의 모음. 그러면 영어에서 쓰는, 영어에서 우리가 음소로 쓰는 거 있죠. 음소로 쓰는 그 사운드가 지금 24개에다가 여기 슈어 사운드 포함해가지고 15개, 39개 사운드를 가지고 쓰는 거죠. 이 사운드가. 추상적인 사운드예요. 음소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운드. 얘네들이 이 음소라는 말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의미 구분을 쓸 때, 의미를 구분할 때 미닝풀하게 쓰는 사운드예요. 의미를 구분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39개 사운드가 아니라 실제 영어에서 쓰는 사운드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39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뭐 100개 정도 된다고 칠게요. 이런 사운드를 사용하는데 이 100개가 다 미닝풀하게 쓰이지 않아요. 이때 미닝풀하게 쓰인다라는 것은 그게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단어에서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소리들이죠.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미닝풀한 소리, 기능적으로 쓰이는 것은 지금 39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소리를 분류하고, 예, 그룹핑하고 특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사운드 39개의 사운드는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내 것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살살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살살 갖고 있고 머릿속에 그냥 기억 날 듯 말 듯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계속 이 사운드를 언급할 때 이 사운드를 내가 사람을 언급할 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될 텐데 누구라고 사람은 자꾸 이름을 언급하는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소설책 읽을 때 우리가 영어 소설책 읽을 때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다 뒤흔들어지는 거,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예, 다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있어야 얘네들을 언급할 때 뒤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명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점점 개념이 흐려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완전히 내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요 다음 상태에서 잡을 거예요. 완전히 우리 것으로 다음 상태에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에서 Articulation of English Sound를 볼게요. Articulation이라는 단어 괜찮죠? 예, 조음이에요. 영어의 사운드를 어떻게 조음하는지, 조음한다는 말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예, 우리 입을 어떻게 모양을 내가지고 공기를 어떻게 내뿜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이것을 특징으로 나눠가지고요. 39개 이 사운드를 특징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분류할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해요. 소리를 분류할 겁니다. 소리를 왜 분류해야 하죠? 왜 소리 분류해야 되죠? 그냥 39개 다 그냥 잘 쓰면 되지. 예, 공통적인
그러니까 이 사운드, 1번 사운드하고 2번 사운드, 3번 사운드를 이걸 다 묶을 거거든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들을 왜 이렇게 묶어야 되죠? 음? 마치 이건 뭐 같냐면은 이 man, 그 다음에 book, desk,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다 다른 단어인데 얘네들을 공통으로 묶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명사라고 묶어버리잖아요. 얘네들을 왜 명사라고 하나씩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왜 이렇게 묶어요? 공통적인 문장에서 공통적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통적인 기능을 갖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사운드도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애들끼리 묶어버릴 거예요. 그럼 묶으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걔네들이 동일한 의문현상을 보여요. 의문현상. 그러니까 걔네들이 요 위치, 이 환경에서는 동일한 의문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의문현상을 위해서 얘네들을 분류할 거예요. 이 분류하는 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소리를 분류하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쓸 거고요.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류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름이 분류의 기준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이 39개의 사운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운드들이 바로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편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데 분류하는 측면 기준으로 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운드가 매칭이 안 되면 소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와가지고 누가를 죽이고 누가 누굴 구했는지 이게 막 다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이름과 사운드 분류를 기준으로 한 이름과 사운드를 다 매칭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제 엑서사이즈에 이 연습을 하는 걸 너무 넣어놨으니까 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아티큘레이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보컬 트랙을 지금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보컬 트랙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보컬 트랙은 예, 성도. 성도의 의미는 소리가 나오는 길. 그렇죠? 그러면 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폐에서부터 공기를 들여 마셔가지고 폐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소리가 이제 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로 이렇게 올라오죠. 예, 기도로 나오는데 이제 기도로 올라올 때 어디서부터 성도가 하냐면 여기 그 성대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송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일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일부 영어는 전부 다 폐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일부 아프리카 소리는 그렇게 안 나는 소리도 있어요. 소리를 들여 마시면서 나는 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못 들어봤죠. 예, 소리를 들여 마시면서. 자,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우리 영어는 다 소리를 내뿜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서 들여 마시면서 소리 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용어는 우리가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공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공기 사운드 프로덕션은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소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 공기가 폐에서 나와. 예,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 자, 폐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레링스. 요거는 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 레링스. 레링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요 보컬 코드가 여기가 레링스예요. 예, 여기가 지금 복숭아뼈 있는 데가. 그래서 보컬 코드가 위치한 곳이에요. 왜? 왜 웃어요? 응? 왜 웃는 거야? 어? 복숭아뼈? 어?
아, 그치. 복숭아뼈는 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담스 애플에 우리가 복숭아 걸린 거. 예. 복숭아 걸린 거. 요 여기 사과 그 복숭아 씨앗 걸린 거. 여기에서 애덤스 애플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레링스예요. 예. 여기 안에 여기 지금 딱딱하잖아요. 여기 안에 성대가 있는 거예요. 보컬 코드, 보컬 코드. 이 두 개 다 사용해요. 용어. 요 두 개 다 사용합니다. 둘 다 그냥 잡아두셔야 돼요. 예. 성대예요. 복수형으로 쓰죠.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 돼요. S. 이 두 개, 성대가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치한 게 larynx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shaped into specific sound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모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larynx가 이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보컬 코드가 그 안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보컬 코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복수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이제 공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7번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7번은 에피글로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면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막아주고 바바리클로 넘어가면 이제 기침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소리 나는 거와 상관없으니까. 쭉 들어가 보면은 목적도 사실은 영어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죠. 목젖은 물론 다른 언어에서 목젖이 유블라가 지금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거해 버릴게요. 7번 중요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고,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쭉 나가면 여기가 구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비강이죠. 구강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oral cavity, cavity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nasal cavity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는 공간이 두 개로 나가는 거죠. 공간이 두 개로 나가는 거. 일단 구강부터 볼게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소리로 나가면서 여기에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조음을 시키는 거죠. 그럼 조음할 때 어떤 애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입술, 립이죠. 립스로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티스죠. 치아예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윗니, 아랫니? 그렇죠. 윗니, 아랫니 다 적용이 되죠. 3번은요. 엘비올라 리치예요. 그렇죠. 엘비올라 리치. 3번에 엘비올라 리치 한번 써볼까요? 엘비올라 리치. 치경 돌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소리가 만들어져요. 영어는 특히. 그렇죠? 치경 돌기. 그 다음에 치경 돌기 요 뒤쪽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치경 돌기 바로 뒤쪽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 치경 뒤쪽이에요. 여기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는 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제 그림을 어디서 따오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치경 바로 뒤쪽이니까 뭐예요? 펠라토 엘비올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펠라토 엘비올라.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렇죠. 팰럿. 하드 팰럿인데 하드를 거의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팰럿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4번 팰럿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명칭입니다. 명칭이 사운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소프트 팔렛 이렇게도 말하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애들스러운 개념이고 조금 테크니컬하게 쓰면 5번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빌럼이죠. 빌럼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가볼까? 6번은 어디 있어요? 6번 됐고 유블라 됐고 6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7번 됐고 7번 하지 말고 에피클로티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8번 립스 했으니까 립스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혀가 중요하죠. 혀를 잘 보세요. 혀 맨 끝에 9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팁이죠. 팁이에요. 텅팁 이렇게 얘기도 하죠. 텅팁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tip of the tongue 이렇게
두 개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tongue tip, tip of the tongue.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혀가 어디서 붙었는지 알죠? 여기는 이빨이에요. 요거는 이빨이고, 여기서부터 지금 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맨 끝이 지금 tongue tip이고요. 10번은 뭐라고 그래? 10번은 10번 블레이드예요. 네. 10번 블레이드. 됐죠? 네. 10번 블레이드고 12번은 지금 우리가 쓰지 않아요. 영어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12번도 지워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11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블레이드 약간 뒤쪽이에요. 여기 어디에? 11번에. 응? 그게 프론트예요. 네, 프론트예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프론트라고 해서 앞이 아니라 프론트는 확실히 더 뒤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프론트가 어디냐면 혀를 딱 자르면 중앙에서 바로 앞부분이죠. 그 다음에 12번은 됐고 13번은 우리가 여기도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거. 13번은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예. tongueback이 되는 거죠. tongueback이라고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ack of the tongu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14번도 쓰지 않아요. 여긴 그 설근 해가지고 루트가 되는 건데 이것도 영어에서 쓰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쓸 때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요거 좀 바꿔놓고, 얘네들은 여기 명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엘비올라 리지에서 나는 소리는 조금 다른 용어로 쓰는 거죠. 엘비올라 리지에서 나는 소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엘비올라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비올라 리지스가 아니죠. 엘비올라스.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팔라탈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팔라탈 사운드는 영어에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복수로 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팔라탈 사운드가 뭐예요? 영어에서 나는 거. 예,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얘들 뭐 복수로 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필럼에서 나는 소리, 여기에서 나는 자음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소리들을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필러스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tongue tip, tongue blade, tongue front, tongue back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tip of the tongue, the blade of the tongue, the front of the tongue, the back of the tongue 이렇게 해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암기하시고 이제 이거를 암기했으면은 여기에서 나는 소리들을 이렇게 모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소리들 모으고 여기에서 나는 소리들 여기에서 나는 소리들 다 모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좀 쉬었다 할게요.